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사랑이자 가장 잔혹했던 증오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뜨거운 욕망과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었던 배신, 그리고 깊은 상실감까지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킨 대서사시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고 그 왕자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그토록 헌신했던 남편은 그 보답으로 그녀의 가족을 멸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이자 가장 외로운 왕비였던 그녀의 이름은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자에 세우고 스스로 피해 숙청자가 된 군주의 이름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철한 군주, 피해 숙청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었지만 그의 심장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두 개의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형제를 베어야 했던 피로 물든 왕자의 난이라는 참혹한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왕의 사랑은 때로는 달콤한 포옹처럼 따뜻했지만 동시에 언제든 목을 겨눌 수 있는 서늘한 칼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부부였습니다. 사랑, 권력, 그리고 배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그들의 삶을 관통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끝은 과연 모든 것을 얻은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비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피로 맺고 피로 갈라선 그들의 격정적인 40년 드라마를 섬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고려 말 야심에 불을 붙인 운명적인 만남. 때는 고려 말 천년 왕조의 쇠퇴가 완연하고 부패한 시대를 끝내려는 혁명의 기운이 개경을 뒤덮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젊은 이방원에게 민씨는 단순한 명문가의 규수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려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인 여흥민씨 가문의 딸로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시대를 읽는 뛰어난 지혜와 과감한 배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안방마님에 그치지 않고 남편의 큰 뜻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의 면모를 일찍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원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자 당대의 명재상이었던 포은 정몽주에게서 학문을 배우며 정도와 대의를 좇았으나 한편으로는 아버지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혁명론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야망과 번민을 민씨는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던 이방원에게 큰 뜻을 품으라며 먼저 독려하고 그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을 단순한 고관대작의 사위나 부마가 아닌 마땅히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위대한 인물로 대하며 그의 포부를 키워주었습니다. 이들의 연애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그야말로 운명적인 끌림이자 함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자는 뜨거운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명문가의 거대한 힘과 이방원이라는 탁월한 인물의 능력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민씨는 이방원의 야망을 알아보았고 이방원은 민씨의 지략과 가문의 후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더 큰 목표를 향한 동지애이자 전략적 제휴였습니다. 혁명의 그림자, 피의 서약으로 얼룩진 길.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국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대파를 숙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방원의 손에는 수많은 피가 묻었습니다. 특히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하며 이방원이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순간에도 아내 민씨는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지하고 묵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를 미약한 죄책감마저 걷어내고 오직 새로운 왕조의 왕자를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그의 결단을 독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성혁명의 성공 이후 이방원의 입지는 예상치 못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개국 공신인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들여 막내이자 어린 이복 동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는 왕조 건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고 그의 아내 민씨 역시 왕가의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력한 복수심과 함께 남편을 반드시 왕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지게 됩니다. 그녀에게 있어 세자 책봉 문제는 단순히 남편의 지위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모독이자 미래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피의 서약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그리고 숨겨진 칼의 의미. 1398년 결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차 왕자의 난이 터집니다.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몫을 되찾으려는 이방원에게는 최대의 위기이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민씨는 주저하지 않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아내의 내조를 넘어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뛰어난 참모이자 지략가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방원이 사냥을 나간 사이 정도전 일파가 기습을 감행하려 했고 이방원이 무방비 상태에서 칼을 잃어버리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민씨는 재빨리 무장한 하인들을 이끌고 남편에게 달려갔으며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그녀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남편에게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이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남편의 목숨과 그가 마땅히 앉아야 할 왕자는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아내의 맹세이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왕이 되라는 무언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민씨의 이 결단과 용맹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1차 왕자의 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지지와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이 바로 태종, 이방원을 왕위에 올린 결정적인 힘이자 숨겨진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원에게 민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무게, 그리고 사랑의 파열음. 함께 피를 묻혀 쟁취한 피 묻은 왕자. 민씨는 마침내 조선의 국모인 원경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공로가 새로운 왕실의 가장 굳건한 근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가문, 즉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질 등은 왕을 만든 공신이라는 명목으로 점차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왕실의 외척임을 자처하며 왕권에 대한 간섭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나눌 수 없는 독재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왕권이 피로 얼룩진 불안정한 시작을 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권 위에 군림하려는 그 어떤 세력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의 친정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한때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 가족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외척 세력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에게 왕권은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처남 숙청의 절규와 부부의 돌이킬 수 없는 파국.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냉혹하고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훗날 위대한 성군이 될 왕세자 세종대왕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처남들인 민무구와 민무질 등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결국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민 씨의 두 남동생은 귀양지에서 차가운 사약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의 잔혹한 배신 앞에서 원경왕후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태종의 처사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식음을 전폐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절규는 왕궁 깊은 곳을 울렸고 그 소리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비극적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원,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그저 칼이 아니오. 그것은 나의 모든 지지와 믿음, 그리고 이 왕자에 대한 나의 염원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 칼로 내 가족을 베라고 준 것이 아니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어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원경왕후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독한 왕의 번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대와 나 이 모든 고통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허나 이 나라는 나 혼자만이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소. 왕권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대가 나의 이러한 결단을 이해해 주어야 하오. 태종은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는 숙명 아래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외척 세력을 단죄했습니다. 원경왕후의 절규는 왕궁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힌 채 조선의 국모로서의 영광 대신 고독한 왕비의 깊은 그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왕의 외면과 왕비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감정적 대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달래기 위해 수많은 후궁들을 들였습니다. 특히 효빈 김씨를 총애하며 원경왕후를 노골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는 한때 뜨거웠던 사랑이 아닌 깊은 증오와 살얼음판 같은 경계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비의 마음을 얻기보다 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고 왕비는 왕의 배신에 절규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태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들을 냉대하며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국모가 아니라 이 왕자를 함께 만들고 피와 땀을 흘린 진정한 동지였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을 넘어 왕권과 외척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이었고 한때 불꽃 같던 사랑은 결국 권력이라는 냉혹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사랑은 더 이상 달콤한 포옹이 아니었으며 언제든 자신을 겨눌 수 있는 서늘한 칼날과 같다는 것을 원경왕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화해, 그리고 고독한 승리. 1420년 길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아온 원경왕후는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왕자를 위해 싸웠고 그 왕자를 지키려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여인의 마지막 순간, 태종은 원경왕후의 임종을 지키며 비로소 참았던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야망에 갇혀 외면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했던 유일한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태종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장막을 잠시 거두고 인간 이방원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가장 절실했던 동지의 부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자를 둘러싼 모든 갈등과 번뇌를 해소하는, 어쩌면 그녀 개인에게는 고독하지만 궁극적인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은 이후에도 왕권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으나 그가 가장 신뢰하고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의 그림자는 영원히 그의 곁을 맴돌며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평가와 오래도록 남을 여운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이들의 사랑은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적 동맹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인간적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조선 초기에 불안정했던 왕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결합과 민씨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방원이 과연 왕자에 오를 수 있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지나친 열망과 왕권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결국 가장 사랑했던 상대를 적으로 만들었고, 태종은 왕자를 굳건히 지켰지만 삶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와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성공과 비극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고통스럽고 치열했던 갈등과 희생은 후대에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태종이 피를 묻혀 외척 세력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기에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며 위대한 치세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의 외로운 희생과 아버지의 냉혹한 결단이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서 진정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 원경왕후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이자 그의 왕자를 지탱하는 동시에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왕권을 얻었으나 사랑을 잃은 왕, 가장 사랑했기에 가장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왕. 태종 이방원의 왕자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피와 눈물로 채워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사랑, 권력, 희생, 그리고 인간 본연의 고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왕자를 만든 사랑, 그리고 가족을 죽인 증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종이 거리를 둔 여인들과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더 흥미있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